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0포인트, 0.07% 상승한 1969.1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2% 오른 619.8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예고한 대로 현지 시간 1일부터 양국의 수입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중 1,12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15%의 관세 부과를 시행했고 나머지도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인데요. 이 중국 정부도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5%와 10%의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이미 예고되어 있는 이슈인 만큼 우리 시장의 일부는 반영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좀처럼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오전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전달보다 0.5포인트 상승한 50.4로 발표가 되면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차이신 지수 50 이하는 경기 위축 그리고 50 이상은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 5개월 만에 50 이상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웠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주문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푸짐한 상품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줄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양계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돼서 또 새로운 얼굴이 딱 모셨는데요. 오늘 기분 좋게 또 9월의 첫 거래일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해서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 오늘 우리 새로운 시즌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각오 한마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제가 히든스탁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처음에 이제 첫 방송에 제가 나왔었는데 그 뒤로 자주 이제 쉬다가 나오다가를 반복하면서 또 제가 또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이 시즌 내에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그 이후에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저는 여러분께 이제 단기 수익들도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이제 씨 뿌려 놓으면은 올해 연말쯤에 큰 수익을 내릴 수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께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양규비 전문가님 너무너무 또 아름다우셔가지고 또 제가 또 피부 관리를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규비 전문가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번 시즌 함께하는 인사 말씀도 부탁드려요. 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또 우리 맞아요. 시청자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MTN에서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매매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시황을 보는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좀 기대를 하시고 많이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개별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여기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이 방송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적풍 전문가님 그래도 오늘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11시에 조금 빨간불을 켰더니 다시 좀 내려가다 그래도 12시에는 완벽하게 상승 쪽으로 스탠스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기관이에요. 기관이 7거래일째 계속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연기금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근에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달 이제 9월이지만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난 8월 달을 분석을 해보면은 단 3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 연기금이 순매수를 했어요. 코스피 쪽에. 그래서 지금 연기금 쪽이 아시겠지만 이전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연기금이 좀 막 시장 방어도 하고 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게 있다면은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지고
연기금이 굉장히 영리하게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7, 8월 달 아시겠지만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연기금 지금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지않아 우리 거래소 코스피 지수 흐름들도 지금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건 화면을 제가 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오늘을 비롯한 요게 이제 흐름들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연기금이라고 찍힌 데가 이 한 달 동안 누적 순매수를 계산을 했을 때 가장 수치가 큽니다.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8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누적 수치를 보면은 기관들이 우리 코스피를 가장 순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 중에 그 가장 원동력이 연기금이었어요. 뭐 중간에 뭐 사모펀드도 있고 있었지만 다들 그냥 거래를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꾸준하게 산 건 연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를 아신다면 그 종목들에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할 거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대량으로 순매수한 흔적들을 제가 많이도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우리 증시의 흐름이 사실 딱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요 6월 달의 바닥과 지금 바닥의 틀린 점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에요. 6월 달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좀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코스피 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IT 투톱이 요금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네네. 또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기관은 네.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근데 SK하이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우리 그 한국 투자자들과 약간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너 리스크. 이 오너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주주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런 어떤 최근에 대법 판결도 있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불확실한 데 넣기보다는 오를 차례 자금을 빼서 하이닉스 쪽이 좀 좋지 않을까 그쪽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급을 잠깐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수급이 좋은 상태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번 달 한 달 동안 누적 순매수량을 봤을 때 연기금은 굉장히 열심히 샀고요. 다른 기관들도 많이 샀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을 팔았습니다. 지난달에 단 4일밖에 안 샀어요. 나머지 날은 전부 다 팔았고요. 개인 역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이쪽은 뭐 그런 리스크는 딱히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사이좋게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던 흐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결국에는 다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약간의 시기의 차이 그리고 지금 해결되지 않은 오너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시차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전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차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 또 수급을 또 빠지지 못할 것 같은데요. 탄력적인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또 사자세를 보여주지만 기관은 또 파는 모습이었어요. 좀 반대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중요한 건 이번 주의 시즌하고 이번 주 주간하고 그리고 다음 주 주간의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의 민감성이 있는데 일단 또 명절 주간이 또 껴있는 그런 달이라든지 그런 주간이면 일단은 뭐 기관 수급들은 크게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좀 단점이 있어요. 일단 개별 이슈에 민감한 현재 증시이기 때문에 뭐 단기 반등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세에서 이제 개인 매수세라든지 외국인 매수세는 정말 거의 뭐 반대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앞전에서도 이제 뭐 적품 전문가도 잘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뭐 오너 리스크를 배제하고서는 일단은 지금 분위기 상에서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분위기는 저도 이제 좀 동의하는 바이고 일단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계속해서 1년 동안의 미중 무역 전쟁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지난달까지는 자금 이동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단기 반등 개별 이슈들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정치 인맥주도 움직임 나오고요. 그리고 뭐 교육주들 뭐 발언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미중 무역 수혜주라고 해서 그 뭐 대두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시세가 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발적인 시세에 뭐 마음이 혹하고 이런 매매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좀 가져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화면을 통해서 업종 지수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자리 자체로 보시면 박스 구간은 맞아요. 박스 구간이기도 하고 아직 단기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화면을 보실 때도 지난 5월 달에 자금 이동이 됐을 때와 그리고 현재의 시점을 같이 놓고 봤을 때도 보통은 자금 이동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는 단기 반등 일정한 뭐 호재 재료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글로벌 시장에 이슈가 민감했을 때는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반등을 좀 기점으로 뭐 계좌를 이제 운영을 하실 때도 단발적인 재료도 가능하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재료로 접근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5월 달에서도 자금 이동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반등. 단기 반등이에요. 근데 이 단기 반등 같은 경우도 전고가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 매물 출혈 나올 수도 있고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 반등 9월 달 그리고 10월 달까지의 기술적 반등에서도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개별적인 이슈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께서 메가 MD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장 초반부터 핫하게 쭉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9.97%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2,51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메가만 붙으면 많이들 올라갔고요. 또 아이스크림 에듀부터 애니 능률까지 굉장히 교육 관련된 서비스 업종들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네. 시장이 움직일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많이 움직인다 했는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어떤 진단인가요?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죠. 네. 그 이제 관련해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별다른 포맷을 주지 않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은 입시제도가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또 없지 않습니까? 사교육 관련주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이 사실은 저는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증시에서는 일단은 테마주다 그래가지고 막 끌어올린 그런 감이 있는데 우리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입시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 거랑 사교육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랑은 그다지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꼭 여러분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좀 볼만한 부분들은 지금 요 종목이 과거에 올라갔던 시기들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때문에 한참 그리고 사교육이 또 오히려 드라마 하고 나서 또 더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또 화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정부가 아무리 어떤 내용을 내놓고 하더라도 전혀 움직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테마가 잠깐 있었을 때 그때 못 팔면은 오랫동안 이거는 고생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청문회 지금 기자하고 있죠. 네. 기자 간담회 하고 나서 내일까지도 재료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차트 흐름 보면서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전략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내일 아침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큰 폭의 갭상승이거나 큰 폭의 갭하락인데 아마 기자 간담회에서 뭐 정말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장까지 추가 상승이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살려고 하셨어도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지 하면서 못 사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물량이 작은 물량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4천억이었으면은 오늘 한 10% 정도밖에 못 갔을 거라는 게 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위험한 구간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기회가 나온다면 잘 정리하시겠고요. 그리고 사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거 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드라마 지난번 스카이캐슬 방송했을 때가 작년 12월 달하고 올해 초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올라가고 주가 보니까 2월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밀리고 이제 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못 팔면은 이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그냥 지나치시고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사시면 좋겠는데 제 관점에서는 한 2,200원 선까지 내려오면은 한번 사볼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조정 시에 눌림목 매수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양귀비 전문가님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신라젠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또 핫했죠.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이내 쭉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4.76% 급등하면서 12,00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한 때는 12,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가지고 걱정이 컸는데 신라젠 그리고 HLB도 오늘 좀 코스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낙폭과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오늘 교육주들의 순환매가 너무 가파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당연히 교육 관련주일 텐데 그중에 그 사이에서 오늘 신라젠이 14%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제약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숨고르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후에 분위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자. 그리고 이제 9월 달 넘어서 이번 달 말부터는 또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암학회 일정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에 또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이제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신라젠은 악재가 계속 나온 상태에서 지금도 지난주에는 또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낙폭 과대의 흐름에서 보통은 이제 개파락이 나오거나 지금 현재 매물 구간에서 매집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개인 매수가 또 다시 한번 다음 날에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좀 주의를 하는 구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릴 텐데 일단은 이전에 악재가 나왔을 시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때부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이때는 뭐 그 임원진의 뭐 장내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이때 이제 한 10% 정도, 8%에서 10% 정도의 급락이 한번 나오면서 이때 분위기부터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뭔가 안 좋다, 뭐 지금 제약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서 또 점 하한가가 몇 번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구간은 보통 이제 이전에 코오롱 생명과학도 그렇고 이때의 단기 매집 구간이 발생이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매수를 이제 신규로 참여하는 매수 참여자들도 생기기 마련인데 보통은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러고 나서는 다음 날에 혹여나 또 안 좋은 뭐 이야기, 뭐 발언, 시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 다시 한번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투심 개선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번 말에 암학회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오늘 HLB 같은 경우도 내일 또 기업 설명회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 이런 제약주 시장의 투심 개선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분위기가 조금 이제 분위기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온 건데 일단은 신라젠의 분위기 자체도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매물대 같은 경우도 16,000원, 2만 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저항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힘드시겠지만 신라젠 보유하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이슈들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의 이 제약바이오의 분위기 개선은 조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 모두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핫했지만 그래도 매매에는 조금 더 신중을 가해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가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달 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VIP 체험권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또 체험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 9월에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할 거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게 시행이 되나 봐요. 네, 지금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국민 여론이나 정부도 지금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죠. 언제든지 일본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지소미아도 다시 원상복구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에서 하는 얘기들이 적반하장성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단계적인 과정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 뭐 이슈가 진짜 많아요. 볼만한 이슈가 많은데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고요. 근데 그 미국과 무역 전쟁이 오늘 중국의 관세를 더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간의 관세를 매겼는데 오늘 중국 증시가 급등했단 말이에요. 한국 증시도 오늘 괜찮았죠.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가장 상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식상한 악재다 보니까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뭘까? 이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재료인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내용이 일단은 지금은 가장 이슈라고 생각이 돼서 9월 달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더 이거는 어떤 한국 내부의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소재 국산화라든지 이쪽으로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앞으로 그 정말 수많은 이슈나 재료들 중에서 이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부분들, 소재 국산화, 불매 운동 이쪽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지켜보셔야 될 만한 테마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종목을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관련 종목 같으면 어느 정도 테마가 너무 일시적이어가지고 그렇죠. 조금 주의가 단발성이죠. 필요한데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것들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두 번째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된 부품 종목일까요? 테슬라가 근데 열풍이에요? 전 몰랐어요. 네, 요즘에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비싼 차잖아요, 비싼 차. 네, 그렇죠. 가격이 네. 좀 나가죠. 그죠. 어. 혹시 근데 일주일에 그 음주를 몇 번이나 좀 하시나요? 저요? 저는 네네. 술 못 먹고 이슬만 먹어서. 그런가요? 하루에 한 이슬도 번씩 좀 이슬을 도수가 먹으니까 있더라고요. 7번 먹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왠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뭔데요, 뭐냐면 뭔데요? 저도 이제 술을 마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방송 나와야 되니까. 근데 술을 정말 많이 먹는 그쪽 이제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슬라라는 건데 그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그 미국의 자동차 테슬라 회사가 아니고요. 네. 요게 이제 그 국내 모 회사에서 나온 그 제품 두 가지 이름을 섞은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아실 것 초록 같아요. 색깔 그 긴 크다란 거와 작은 그쵸. 거 하나. 네. 맞아. 둘 다 요즘에 TV 광고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양 첫 번째 글자와 끝 글자를 놓은 제품과 네, 가운데 글자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슬과 그리고 네. 앞에 되게 그렇죠. 큰 거. 그리고 공유가 나와서 광고하고 있는 바로 그 제품인데 그게 지금 합쳐서 이제 요즘에 그 소맥이라고 하죠 보통 네. 소주와 맥주를 같이 먹는 그 문화가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게 또 유행을 좀 타면서 최근에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시지 않지만 그쪽 이제 많이 마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이게 요즘에 핫하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일본계 어떤 그런 뭐 맥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케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에 보시면은 정말 밤에 광고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실제 이번에 매출도 많이 올라갔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럼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삼박자가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오늘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두 번째 힌트 듣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양귀비 전문가님 워낙에 또 이슬만 드시니까 저랑 같이 이슬만 드시잖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우리 추리를 해보자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아우, 처음에는 뭐 테슬라라고 해서 아, 자동차인가?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을 열심히 맞아요.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주류라고 하니까 오늘 수급이 가장 좀 좋았었던 종목은 하이트 진로였습니다. 일단 기관계 쪽에서 매수가 좀 강했어서 일단 하이트 진로 쪽으로 좀 기울기가 일단은 좀 유출해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대형 마트 쪽에서도 일본 제품도 있겠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판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편의점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대형마트를 가더라도 좀 기존의 뭐 4캔에 10,000원 이게 아니라 좀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가는 수입 맥주로 이제는 좀 통하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의 의지가 또 이런 식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이트 진로로 일단은 좀 화면을 통해서 일단 주가 흐름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이 하이트 진로가 처음에 그 불매 운동 관련주 그리고 이제 이쪽 주류 쪽에 수익성 개선이 나왔을 때가 4월 달과 5월 달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기관계 매수가 조금씩 들어왔어서 저도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다른 종목군들 뭐 교육 관련주 그런 테마주들보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저도 오늘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본 종목이었었는데 일단 하이트 진로 아니면 하이트 진로 홀딩스로 좀 유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같은 계열사,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 위치에서도 둘 다 이제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불매 테마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을 때 주류 그리고 수익성, 매출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으로 한번 유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하이트 진로와 하이트 진로 홀딩스 둘 중에 정답이 있을지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맞아요. 마트에서도 사실은 사라졌고 또 우리가 생맥주 먹는 데에서도 좀 안 네네. 판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급감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초록색 긴 거는 제가 MT 가서 네네. 이제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을 떠나서 맛이 있어가지고 잘 팔릴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요. 네네. 어쨌든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일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두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 네네. 정답 있는지만 조금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 안에 정답은 제가 잠시 후에 어차피 공개를 할 테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시장에 하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우선주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우선주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맥주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놨지만 사실 뭐 이 회사의 그 판매하는 그 브랜드들을 보게 되면은 소주하고 맥주뿐만 아니라 그 혹시 이것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그 주류가 하나 있어요. 뭐지? 그 제품명이 숫자로 된 게 있는데 네. 그 밤에 광고 엄청 많이 나거든요. 저 그거 진짜 좋아해요. 그것도 요 회사 제품이고요. 요 회사에서 그 전개하는 꽃향기 나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원숭이가 나오는 그 애플 사이다도 여기 겁니다. 진짜요? 그래서 지금 뭐 맥주 그쪽에서 급감해서 반사익을 얻은 것도 있지만 사이드 제품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좋네요.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단 저는 수혜주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알아맞히셨을까요? 바로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하이트 진로 이렇게 와 있고요. 하이트 진로, 오케이 이렇게 와 있고요. 하이트 진로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 근데 적풍님 자주 나오세요. 다른 곳에서만 방송하지 말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저희 방송에만 나오시니까요. 이제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하이트 진로 쪽으로 쭉 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답일지 이따가 한번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양귀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종목명 그리고 전문가 이름을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양귀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자동차 관련 종목은 우리 양귀비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셨네요. 아까 테슬라를 가지고 오셨다 해가지고 자동차가 좀 일치가 됐나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종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을 보실 때 너무 민감한 종목도 오늘처럼 너무 급등한 종목들을 또 따라 들어가기에는 심적으로 또 부담이 되고 또 소심 자체에서도 이거를 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또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야라는 좀 생각도 들 텐데 그래도 이제 또 우리 정부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 자체가 또 크죠. 이런 자율주행 그리고 오늘 최근에는 정부에서 예산안 자체도 굉장히 크게 편성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심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자율주행을 보면은 보통 이제 5G 테마주들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게 보게 되죠. 5G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 영역들을 이제 전송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5G 테마주들의 또 순환매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기지국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었고 그리고 매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면서 오늘 RFAIC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해줬었고요. 일단은 보통의 시세 자체들을 보면은 5G 테마가 움직이면 그 다음 시세는 어떻게 보면 또 미래 자율주행차들,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또 시세를 강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내일장을 준비를 하는 오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도 자율주행하면 이 종목이 하나 떠오르는데 하실 것 같아요. 그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양귀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민감 이슈하면은 사실 단기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중기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약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가 봐요. 근데 이슈가 포착이 되었다. 어떤 이슈예요? 일단은 중기라든지 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슈 자체가 부각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라고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인데 라고 바로 생각을 하실 만큼의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좀 쉽게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여기에서 테스트도 이미 진행됐고 이제 앞으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면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완성차들의 부품을 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수익성들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G가 오늘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로 수혜를 받고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 테마주들 내일장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저폰 전문가님 한번 추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5G 이야기도 해주셨고 자율주행 테스트를 또 마쳤다라고 하셨고 자율주행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뭔가 대장격의 종목인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한 종목이니까요. 네. 그래서 좀 진짜 많은 종목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이라는 테마가 좋아요.
좋은 내용은 맞지만 저는 사실 미래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이 미래차가 진짜 올라가려면 좀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내년 정도부터 저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바닥에 있어요. 전부 다 바닥에 있어서 이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어느 천연에 올라가냐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많지만 그중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은 두 개를 좀 꼽아보자면 소형주 하나, 대형주 하나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대형주 쪽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현대모비스. 이게 좀 떠오르는데요. 얼마 전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친환경차 쪽에 투자한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 기존의 자율주행차 쪽도 사실상 실질적인 수혜주였죠. 거기다 이제 그 추가적인 재료가 나왔고요. 또 우리 문 대통령이 또 현대모비스에 대한 언급을 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보시면 어떤 기복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딱 부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 뭐 상단 추세에 대한 돌파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현대모비스를 일단은 첫 번째 후보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형주 중에 하나를 봤는데요. 최근에 남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현재 주가 모습을 보면은 살짝 올라가다가 약간 눌려서 한 번 정도는 더 시세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어떤 시장이 많이 밀리는 구간에서도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어느 쪽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자율주행차 중에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보이는 종목은 이제 두 개지로 좀 요약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그리고 남성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열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테마의 순환매에 따른 상승 기대주다. 그러면은 최신 테마의 순환매 흐름을 좀 짚어봐야지 좀 추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아직 시세 자체가 크지 않았었던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성의 흐름을 좀 살펴드릴 텐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시세 자체가 없었던 종목이었어요. 이전에 시세를 그 전에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기 그리고 단기의 테마들이 섞여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매물출에도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을 잡기도 수월하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남성 같은 경우도 바닥 구간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눌림목 자체도 거의 절반 이상 때까지 눌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급등 나왔다고 해서 바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눌림목을 천천히 그 이하 때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강한 시세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강한 흐름들이 나왔으면서 눌림목 그리고 이번 최근에도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남성의 수혜주 역할을 했었던 구간이었었고 그리고 남성이 지금 현재 흐름 시세가 크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는 또 다시 한번 캠시스가 또 순환매가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종목군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요이 땅 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대장주 그럼 내일은 또 후속주가 움직이는 이런 시세를 받는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제가 또 준비를 한 종목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상승 출발을 하려고 하는 순환매 대기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알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유명한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하면 이 종목이지 하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서 주가 위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한번 볼까요? 남성 오케이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양계빈님 남성 가온 미디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현대모비스도 와 있습니다. 모트렉스까지 와 있고요. 적풍 전문가님 TV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하면서 하이트 진로가 계속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우리 양계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하이트 진로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네, 세워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하이트 진로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와서 아마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고 맞아요. 혹시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같이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트 진로를 딱 보게 되면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늘 무려 7% 이상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큰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7% 이상 올라간 종목이 흔치 않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으로 이미 시세가 많이 나서 과연 이거 사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거래소 얘기를 드리면서 연기금이 우리 시장을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연기금이 도대체 뭘 사길래 내 건 안 올라갔는데 도대체 뭘 산다는 거지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하이트 진로 이 종목의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바로 해답이 이제 풀릴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누적 수량을 봤을 때 한 달 동안 순매수가 나온 거는 기관밖에 없어요. 외국인이랑 개인들은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계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산 게 연기금이에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시세 견인에 일단은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들이 많이 사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사실 일봉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게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주봉이나 월봉 같은 큰 흐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형태를 좀 띄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떤 형태냐면은 정말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막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뭐 우리가 이제 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추세를 좀 그리기도 하지만 그런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앞서 말씀드린 제가 제품 라인업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TV 광고 보시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하이트 진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매출로 연결될 것이고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하는 전략들은 오늘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장의 음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밀릴 때 천천히 편입을 한번 해 놓으시고요. 천천히 편입을 해 놓으셔서 목표가는 25,000원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5,000원, 현재가 대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장에 최대한 빠질 때 사셔가지고 25,000원에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2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손절가 22,000원 요것만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하이트 진로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22,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양계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이요. 더욱더 궁금합니다. 왜냐면 오늘 또 우리 새 시즌을 열어주시는 우리 무료 방송 해주시는 날이니까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 참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제가 또 바로 9시부터는 또 제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시 15분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와 중기에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 순환매에 따른 상승 기대주입니다. 아직까지는 강한 시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출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하시면서 내일장에 관심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계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 내일 또 장 좋을 거라고 아까 분석해 네, 주시면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밤에 과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까, 또 망언을 하진 않을까, 이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인데 글쎄 최근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예전만큼 그렇게 강한 발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역 전쟁보다는 한일 간의 무역 전쟁, 바로 화이트리스트에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메인 테마가 되겠고 가장 강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불매운동 관련 종목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외의 다른 종목들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 말씀하신 자동차, 뭐 바이오 제약주, 그 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테마들도 계속해서 그 뒤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기관들도 다 들어오고 있는 좋은 장이에요. 그래서 장이 좋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들고 계시든 빠른 공략을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쪽을 집중해서 보시고요. 다른 종목 들고 계셔도 어쨌든 올라가긴 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증시 꼭 자리하고 계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대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글로벌 악재에는 증시가 굉장히 좀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장기 테마주들을 공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오늘 관심주도 장기 그리고 중기, 단기에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분위기가 좋았다가 또 주말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또 한번 뒤집기가 나왔었는데 또 미국장이 오늘은 또 노동절이라고 해서 또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의 분위기에 따라서 지수 움직임이 좀 나올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기대감 반영에서 이제 단기 재료로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대감 반영이라는 거는 매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빠르게 챙길 수 있을 때는 챙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중장기적인 이제 재료가 나왔을 때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또 매수하는 전략 이런 전략으로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급등을 한다라고 해서 매매를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눌림목에서 혹은 이제 자리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그럴 때 좀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너무 이제 그런 글로벌 악재에서 민감하게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런 전략들은 또 오늘 무료 방송에서 제시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좀 움직이는 장세잖아요. 그것을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가면 그 전략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한 달치를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일단 9월 한 달 동안의 전략들을 오늘 시청자분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께 소개를 할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하시고요.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